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고는 잼잼 리뷰입니다. 멋진 신세계 이 드라마 정말 로코의 클리셰는 다 가져다 썼는데도 이상하게 뻔하지가 않더라고요. 희번득하게 눈을 뜨고 금방이라도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너의 심장을 뺏겠다 이런 말을 하는 차세계. 정말 로코의 이런 캐릭터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다소 아쉽게 끝난 21세기 대군 부인에게 받은 상처를 멋진 신세계가 치유해주고 있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보다 보면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리가 300년 전 생각시 시절 연을 맺었던 이연이 현재의 차세계와 같은 얼굴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서리는 채문도를 보는 순간 그가 안종과 같은 얼굴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연이 반가면으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었다고 해도 누가 봐도 차세계와 같은 얼굴이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데 어째서 서리는 차세계가 이연의 환생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이 그림에 적힌 시 때문입니다. 그럼 단심이 이연과 차세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내피셜을 돌리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차세계가 반복해서 꾸는 꿈, 그 꿈속엔 늘 300년 전의 단심과 자신과 똑 닮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꿈속에서 본 단심을 마주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죠. 얼마나 처절한 사랑이었기에 환생을 하고 기억을 잃고 이름도 얼굴도 모두 바뀌었는데 영혼은 먼저 알아보는 걸까요? 무엇보다 단심이 결국 이연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안종의 후궁 희빈 강씨가 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두 사람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시간을 거슬러 300년 전 이연은 원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였던 첫째 형님이 동궁전 서고 화재 사건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던 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연은 그날의 화마로 인해 눈가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겼고 이후 그는 반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죠. 바로 묵종의 둘째 아들이자 두 번째 왕후 민씨의 소생인 이재. 훗날 안종이라 불리게 되는 인물인데요. 이재가 세자로 책봉된 이후 궁 안에는 이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귀신대군, 도깨비대군, 눈을 가리고 사람을 피하는 기이한 대군자가 궁인들조차 그의 전속으로 배속되길 꺼릴 정도였는데요. 당연히 그 소문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두 안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안종은 세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통성을 가진 적장자인 형을 화재 사고로 위장해 제거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나 장자가 아니라는 태생적인 한계는 세자가 된 뒤에도 왕이 된 뒤에도 그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죠. 안종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첫 번째 왕후의 소생인 이연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종은 이연을 제거하기 위해 처소에 자객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연은 뛰어난 무예로 자객들을 모두 제압했죠. 그 순간 안종은 깨달았습니다. 칼로는 이 남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하죠. 탈압. 정확히는 이연이 가장 소중히 여길 사람을 만들어 그를 무너뜨리기로 한 건데요. 그리고 때마침 안종의 눈앞에 강단심이 나타납니다. 이연과 단심의 첫 만남을 목격한 안종은 단심을 곧장 이연의 지밀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협박하죠. 이연의 정인이 되든 충직한 개가 되든 무슨 수술을 써서든 그의 마음을 빼앗으라고. 훗날 내 아우를 올감에 가장 쓸만한 올가미가 되어준다면 미래를 약속하겠다. 한편 12살의 아비의 노름비 때문에 팔려가던 단심은 공짜 친절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달았고 웃는 낯으로 내미는 손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연과 함께하면서 강아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주고 자신과 닮았다며 붉은 꽃을 내미는 그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한편 평생 궁 안에서 누구도 믿지 못했던 이연 또한 점점 단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죠.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은 그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안겼는데요. 세상 무서울 것 없던 남자는 보이지 않는 칼이 나를 노리다가 단심을 다치게 할까봐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현은 더 이상 안중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단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자 하죠. 아마 이현은 안중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와 과거 첫째 형님을 죽인 것이 안중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안중을 폐위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애 처음 내린 그 결단은 결국 자신을 향한 화살이 되어 돌아왔죠. 안중이 단심의 목숨으로 그를 협박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현은 단심만 살려준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며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래서 신료들이 기해년의 피바람을 또 몰고 오겠다는 것이요 라고 말했던 걸 보면 이현의 죽음 역시 그 기해년에 벌어진 참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안종은 단심을 이용해 황국을 일으키고 피해 수청을 완성해요. 정적들을 제거하며 왕권은 더욱 강해졌죠. 한편 이현은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지며 생의 마지막 순간 단심에게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만은 꼭 살아남아 부디 행복해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단심은 그 마지막 말을 평생 저주처럼 품고 살았을 겁니다. 유일하게 날 쓸모로 대하지 않던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 때문에 죽었는데 정작 자신은 살아남아야만 했으니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모든 걸 끝내고 싶어도 이현이 남긴 마지막 부탁 때문에 끝내 살아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단심이 이현의 얼굴과 목소리를 지워버린 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자기 보호였을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죽고 싶어질 테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질 테니까. 그래서 단심은 이현과 함께했던 기억만 남긴 채 그를 가장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나 목소리, 흔적 등은 스스로 지워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이현이 목숨과 맞받고 지켜낸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 차세계를 보면서도 강단심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행복해져 달라던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아직도 무의식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전 단심이 미래로 넘어올 수 있게 된 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단심의 행복을 바랬던 이현의 소원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단심을 그린 듯한 불탄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300년 전 이현이 그린 단심의 모습이겠죠. 이 그림에 쓰여있는 한자를 해석해보면 하늘이시여 나는 임을 사랑하여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산이 깎여 평지가 되고 강물이 다 마르며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며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합쳐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때서야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나열하며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절박하고도 굳은 사랑의 맹세를 담은 시를 적은 건데요. 이현의 마음이 담긴 이 시 때문에, 이 그림 때문에 전 두 사람이 미래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한편 안종은 이현을 죽인 후 단심의 이름을 지우고 희빈 강씨로 그녀를 곁에 두었지만 끝내 그녀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단심이 희빈이 된 건 살아남기 위해서였을 뿐 단 한순간도 안종을 사랑한 적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안종은 애써 스스로를 속였을 겁니다. 쓸모에게 마음 따윈 필요 없다고. 넌 내가 만든 새작이고 말 잘 듣는 개이며 아우의 여인이었고 내가 빼앗은 전리품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질 수 없는 마음 앞에서 결국 무너져버린 오만한 왕은 가질 수 없다면 끝끝내 쓸모로서 이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비가 오지 않는 건 요녀 때문이라는 여론을 만들어 단심에게 사약을 내린 거겠죠. 자, 이제 관건은 과연 서리와 차세계가 무엇을 계기로 전생을 기억하게 되는가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세계가 우연히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보고 전생을 전부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전부 등장인물 소개와 드라마를 보며 제가 구상한 뇌피셜이에요. 틀릴 수도 있으니 그냥 재미로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